오프쇼어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경영학에서도 배우고요. 경제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어예요. 기업이 기능의 일부, 생산 설비, 연구 설비 등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운영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연구센터를 세웠다. 동아시아나 유럽 어딘가에 물류 허브를 세우고 물류 중심을 이관했다. 이런 걸 다 오프쇼어링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프쇼어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용 절감이에요. 임금이 싼 나라에 생산 공장을 세워서 생산 비용을 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류 비용도 아끼고 세제 혜택같이 기업의 혜택을 많이 주는 곳으로 설비를 이전하거나 확장해서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리기도 합니다. 오프쇼어링의 반대말은 리쇼어링이에요. 리쇼어링은 오프쇼어링을 했던 기업이 해외에 뒀던 업무를 다시 본국, 본사가 있는 곳으로 옮겨오는 것을 말합니다. 오프쇼어링은 대개 생산 단가를 낮춰주기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단점도 많습니다. 일단 본사로부터 멀어서 오는 불편함이 있어요. 시차도 생기고 문제 해결도 바로 안 되고 물류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증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완제품이나 제공품을 한 번 더 옮겨야 되는 거니까요. 현지 특유의 사정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심한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대 국가에게 생산 설비가 수용당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력 조달도 큰 문제예요. 현지 고용이 여의치 않거나 고용을 해도 기술 레벨이 떨어질 수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사에서 해외로 인력을 파견해야 되는데 그건 그거대로 또 돈이 들고 직원들이 해외 가기 싫다고 불만을 갖거나 관둬버리기도 하고 환율 위험도 존재하고요. 또 지적 재산권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리쇼어링을 정책적으로 밀고 있어요. 사실 기업 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의 오프쇼어링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오프쇼어링이 많아지면 일자리를 잃고 세수도 잃어버리는 단점이 있으니까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은 고임금 같은 기업이 애초에 오프쇼어링을 하게 만든 원인을 해결해주거나 적어도 상쇄시켜 주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세금을 큰 폭으로 깎아주고 생산 기지를 옮겨올 수 있게 땅을 제공해주고 고용을 창출할 때 설비 투자를 할 때마다 보조금을 주는 등 기업이 돌아오는 결정을 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예로 드는 아마존의 제2 헤드쿼터도 엄밀한 의미에서 리쇼어링은 아니지만 그 헤드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뛰어들었었어요. 결국 유치에 성공한 뉴욕주와 버지니아주는 아마존의 현금 혜택만 2조 원이 넘게 제시했었고 그 외에도 세금을 깎아주고 주거단지를 지어주고 학교 세워주고 온갖 조건들을 약속했었습니다. 결국 취소되기는 했는데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오늘 하지는 않겠습니다. 각국은 기업을 유치하고 또 떠난 기업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리쇼어링을 하라고 말은 엄청 해요. 정치인들이 기업 총수를 불러다 놓고 생산기지 한국으로 이전하라고 요구도 하고 압박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현 정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계속 리쇼어링이 필요하다고 말은 계속 합니다. 그런데 과연 리쇼어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느냐? 전혀 없어요. 뭐 형식적인 뭔가를 내걸고는 있습니다만 기업이 정말로 다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리쇼어링 투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은 고작 1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실제로 지급된 기업은 단 1개예요. 1년 동안 단 1개. 이런 성의 없고 무의미한 리쇼어링 제도는 숫자로 그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에서 리쇼어링을 한 기업의 숫자는 26개예요. 같은 기간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 세운 법인의 숫자는 2230개입니다. 대기업이 리쇼어링을 한 경우는 2021년 0건, 2022년 1건이에요.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 중에 93.5%는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작년에만 1,300개의 기업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리쇼어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작은 기업들은 물론 인텔 같은 대기업도 미국에 조단위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신설하는 중입니다. 또한 미국은 FDI, 외국 직접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연이 있었던 기업 하나도 공장 설립 시점에 시에서 땅을 무상으로 줬고
조건부로 소유권을 이전해 줬습니다. 임대가 아니라 소유권을 넘겨줘야 회계장부가 예뻐지니까요. 그리고 향후에 고용 유지 조건을 맞추면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일정 기간마다 계속 줍니다. 그렇게 리쇼어링으로 미국 내에 창출된 일자리가 2022년 추정치로 22만 개가 넘고 외국인 직접 투자로 창출된 일자리가 12만 개가 넘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만 총 35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리쇼어링과 외국 직접 투자에서만 창출됐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 독일도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서 동유럽 저임금 국가로 이전했던 제조 공장들이 대부분 본국으로 이미 돌아온 상태예요. 일본도 매년 500여 개 정도의 기업이 꾸준히 리쇼어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업체 스바루는 얼마 전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국 내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를 했고, TDK, 일본항공, JVC, 캐논, 교세라, 시세이도 등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일본 내로 다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예요. 그리고 일본은 리쇼어링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자국 내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 자국 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중요 기술 R&D 보조금 지급 등을 담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리쇼어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대만도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일몰 조항으로 리쇼어링 인센티브 정책을 폈는데 얼마 전 2024년까지로 연장했어요. 시작부터 2년 동안 리쇼어링한 업체는 266개, 투자액만 40조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리쇼어링을 하라고 기업의 으름장만 놓지 정작 리쇼어링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옵쇼어링 기업의 93.5%가 한국으로 대체 왜 돌아가겠냐고 답했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못해 비참하기까지 한 현실이에요. 세계가 기업을 유치하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한국은 여전히 그 썩어빠진 구시대적 착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한국인에게 기업은 징벌의 대상이고 합법적인 착취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른 나라는 법인세를 못 깎아줘서 안달이 나 있고 서로 저 나라가 법인세를 너무 깎아줬다면서 정부끼리 소송전까지 벌이는 판국에 한국은 법인세, 실효세율도 아니고 명목 법인세를 3% 깎아주자고 했다고 초부자 감세, 울트라 부자 감세, 무슨 말도 안 되는 머저리 같은 단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오로지 계급투쟁질만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무슨 극좌 시민단체가 아니라 제1야당, 거대 야당이. 대만은 GDP는 한국의 절반도 채 되지 않지만 반도체 대기업의 숫자는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이유가 뭐냐? 지난 3년 동안 한국 반도체 기업의 평균 법인세율은 26.5%였어요. 대만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율은 14.1%였습니다. 한국이 2배 가까이 내고 있거니와 세계에서도 최고예요. 대만은 R&D 비용의 40%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반도체 설비 투자액의 20% 안팎을 세액공제해주고 대만도 20% 정도를 세액공제해주는데 심지어 100%를 세액공제해주는 나라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반도체 설비에 기업이 1조 원을 투자하면 법인세에서 1조 원을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설비 투자액의 고작 8%를 세액공제해주자 하는데도 그것도 반대하느라 거품을 물어요. 대기업 감세라고 말이죠. 세제도 경쟁입니다. 기업 유치는 경쟁이에요. 다른 나라 정부들이 바보 멍청이고 재벌의 노예라서 기업에 보조금 주고 세금 깎아주고 땅 주고 돈 주고 길 뚫어주고 집 주고 학교 주면서 제발 와달라고 기업들에게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판국에 한국은 천한 장사치들이 어찌 관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느냐, 이놈 내가 벌로 세금을 더 매기겠다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업들이 미쳤다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겠어요? 세계 최고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지자체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공무원 지들 야유회 가는데 삼성에서 버스 대달라고 전화해서 호통이나 치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거 수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삼성이 버스가 다 사용 중이라서 대줄 수가 없다고 했더니 공무원 나부랭이 새끼가 최순실 말은 왜 대줬냐고 삼성전자에 호통친 거. 이 얘기가 어떻게 새 나왔느냐? 그 공무원 나부랭이 새끼가 자랑스럽게 언론에 떠벌렸어요. 자기가 삼성에 버스를 내놓으라고 했다가 안 대준다고 해서 호통쳤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가서 돈 뜯어내고 깽판 치고. 우리가 기업들한테 왜 한국에 있냐? 그냥 떠나라. 삼성은
왜 이런 수모를 겪고 사느냐, 그냥 해외로 이전해 버려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해요. 노조는 세계 최악 수준으로 설치는데 법은 노조의 손가락 끝도 못 대지. 직원을 한번 고용해 놓으면 과장 좀 보태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상 해고를 못 해요. 리쇼어링은 어쨌든 기업이 해외에 있는 생산 설비를 접거나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만큼 뭔가 당근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할 수 없으면 기업에 리쇼어링을 하라고 자꾸 말을 하지 말아야죠. 당장 한국 기업이 리쇼어링을 발표하면 주주들이 회사에 전화를 해서 단체로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왜? 리쇼어링은 회사의 가치에 피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이니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이재명이 얼마 전에 하이닉스를 방문해서는 반도체는 우리 미래 핵심 산업이네, 세계 시장에서 역할을 해야 되네,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네, 이것저것 떠들어만 놓고는 정작 반도체 지원 특별법도 반대, 법인세 인하도 반대. 원래 이재명이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는 인간이기는 하지만 이게 한국 정치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 리쇼어링 기업에 그만한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먹힐 리가 있습니까? 그저 애국심 하나로 주주 이익에 데미지를 주면서까지 리쇼어링을 하라고 기업에 요구하는 정부한테 그 어떤 기업인이 호응을 하겠어요. 다른 나라는 혜택을 퍼주는 걸로 경쟁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 정치인들은 너도 나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요. 만들고 있다고요. 이미 만들었다고요.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러나 그 말에 대한 기업인들의 평가는 93.5%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